안녕하십니까. 행사박사 뮤직매니아의 박승률 실장입니다. 야, 이 머리가 왜 이렇게 꼬불꼬불 파마가 됐냐면요, 이게 사실 제 지금 마음입니다. 심정. 아주 더러운 기획사 하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꼬여가지고 아주 스프링이 된 상태인데, 새마음 새뜻을 한번 2025년 이런 거를 좀 내 한번 불살라서 뿌리 뽑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, 일을 시켜놓고 돈을 고의적으로 이제 원청에서는 받아놓고 저희 같은 이제 장비업체 아니면 하청업체, 뭐 음향 조명, 뭐 MC,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뭐 영상 중계, 뭐 아나운서, 공연팀, 이들에게 이제 안 주는 이제 악덕 같은 기획사들이 이 행사 이벤트 미디어 쪽에 엄청나게 지금 이 독버섯처럼 숨어 있는 것을 보고, 저 또한 이제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동종인끼리도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, 또 이런 이들이 또 두 다리를 쭉 뻗고 살고,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사는 것을 보고 너무하다.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하소연해야 되냐? 원청인 무슨 뭐 국세청이 됐든 뭐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뭐 이런 원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아니면 광고를 찍은 뭐 삼성, LG 이런 게 있을 거고, 그런 곳에 하소연해 가지고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냐?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고, 그들은 자기랑 계약 맺은 그 수주사한테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마라 라고 일축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또 어디다 하소연해야 되냐? 뭐 법에 하소연해야 되는데, 이게 또 사기면은 형사요, 형사건은 돈을 받아내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니까 민사로 가게 되는데, 그 민사는 과연 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냐?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. 그래서 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그 사기꾼 회사한테 이 미지급을 당했을 때 대처해야 되는 방법, 또 그리고 애초에 사실 그런 것들하고 엮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꼭 접근하는 그 약간 좀 공통적인 징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모르겠습니다. 워낙에 이 사기라는 것들이 진화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 절대적이진 않고, 또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. 최소한 우리가 당하고 난 다음에 뭐 외양간 고치고 막 법적 대응하고 뭐 내 돈 써가면서 뭐 출신 맡기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래서 그 예방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고, 또 이거는 썰입니다만 제가 찍은 영상에 제가 하여튼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는 이 악덕 기획사,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책임한 이 관계기관 공무원들, 이거 다 지금 까발릴 건데 좀 자세히 접근해야 돼서 일단 급한 대로 이 사기 예방부터 일단 찍기로 했습니다. 자,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. 이 이벤트 뭐 광고 미디어 바닥에는 원청이 있어요. 원청. 그 다음에 그 원청에서 발주를 받아서 수주받은 수주사가 있고, 그 다음에 하위 단계 우리가 가불병정인에 관한 그 뭐 장비팀, 촬영팀, 뭐 공연팀,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하드웨어 이제 팀이라고 이제 규정을 할게요. 그러면 아니 이게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. 원청에서 1억이든 2억이든 뭐 10억이든 뭐 광고를 찍거나 아니면은 행사를 수주를 했으면 얘네는 자기 마진을 그 빼고 얼마에 몰라요. 이 장비팀을 똑같은 우리가 촬영팀을 가도 100에 구할 수도 있고 1000에 구할 수도 있는데,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했으면 그 금액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. 얘네가 마진율이 10%가 되든 99%가 되든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. 이렇게 약속한 금액만 원청으로부터 지불 받아서 주면은 모든 게 끝나는 일이야. 근데 이 수주 새끼들이 돈을 그렇게 남겨 먹으면서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. 그 1차적으로 1차 원청이라든지 이런 데면은 엄청난 그 마진이 남기거든요. 예? 그렇기 때문에
얘네들이 안 줄 이유가 없는데 안 주는 거예요. 근데 어쨌든 이런 팀들이 돈을 미지급을 받을 경우에 이제 보통 한 달 정도는 기다려 줍니다. 그죠? 예의상. 이제 한 달 후부터 뭐 주네 만에 연락이 끊기고 이제 그런데 징후가 있습니다. 징후가. 자, 계속 일하던 팀이면 우리가 의심 없이 일을 해주잖아요. 근데 처음 걸려오는 전화부터 우리가 필터링을 좀 해야 돼요. 보통 이런 사기꾼들이 전화하는 게, 우리가 뭐 이런 일을 할 건데, 예를 들어서, 그러니까 중계가 가능하냐, 중계 촬영이. 그래서 가능합니다. 뭐 이렇게 날짜 얘기 나오면은 꼭 이런 새끼들이 그 특징이, 어디서부터 땡겨 먹냐면, 자, 행사가 금요일이야. 예? 전날이 목요일이고. 그럼 예를 들어서 중계 촬영을 뭐 200에 하겠다. 뭐 카메라 뭐 2대, 3대다. 뭐 지미 집은 뺀다. 뭐 하여튼 뭐 있을 거 아닙니까?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쭉 진행을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중계만 예를 들을게요. 이제 영상 스크린 뭐 하여튼 그 전에 키 비주얼이라고 디자인 같은 거를 행사 한 일주일 전에는 줘야 돼요. 최소. 그래야 우리도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바라시해 가지고 어떻게 방송을 할 것인가 내부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? 근데 여기서 문제. 아니 행사를 내가 이렇게 줄 잡아봐도 억 단위의 행사야. 아니면 하여튼 뭐 굉장히 큰 행사 같아. 뭐 관이 끼어 있어. 뭐 해양경찰청이라든지 뭐 최초 발주가 아니면 뭐 이번에 문제됐던 재해동포청이라든지. 근데 얘네들이 나를 구했을 때는 거의 이 행사 하기 뭐 열흘 전, 심지어는 5일 전, 보름 전이면 차라리 이해를 가. 거의 행사 직전에 나를 구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얘네가 대책이 없었다라는 거냐?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. 결국은 뭐냐면 팀을 얼마나 못 구했고 그동안 이 새끼들이 얼마나 사기를 쳤길래 그 흔한 음향팀 중계팀 하나 못 구해가지고 나를 구했냐. 이렇게 의심을 합리적으로 좀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전화 올 때 아니 이렇게 큰 행사에 지금 구하시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? 그러면 요 놈들이 하는 핑계를 들어봐요. 그럼 아무래도 이 핑계가 야로다. 제가 일본말 써서 미안해요. 그러면 버려야 돼. 근데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어. 아니 그날 내가 노는 날인데 이거 일하면은 뭐 200만 원, 300만 원 벌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놈들은 행사에 대해서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개판이에요. 진짜로 개판이야. 나를 너무 힘들게 해. 그럼 벌써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금요일날 행사잖아요. 요 놈들 한 월요일쯤 돼서 회장님 저희 그 사전 전날 세팅해야 돼요. 이미 전날 세팅에 계약이 돼 있거든. 원청하고 이것들은. 근데 나한테 전날 세팅비 안 주려고 그동안 작전을 핀 거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계를 200회가 저 죄송하지만 한 100만 원은 더 주셔야 되는데요. 아니면 저 인건비 해가지고 그냥 감독비 한 60만 원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요.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요. 이제 2단계 작전이에요. 예산이 부족해요. 이번에 좀 잘 해주면 다음에 많이 챙겨드릴게요. 라는 개뽕을 칩니다. 아니 생각을 해봐요. 이렇게 짠 놈들이 다음에 챙겨줄 것 같습니까? 절대 안 챙겨줘요.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인력하고 이제 장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목요일날 이제 세팅을 들어갑니다. 세팅할 때 개판이에요. 행사 진행이. 막 영상도 뭐 동영상도 제대로 안 오고 뭐 PPT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해서 노하우로 금요일날 싹 끝내줍니다. 그러면 감독님 저 수고하셨고요. 저 정산은 저희가 이제 서류 올려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이 새끼들이 연락이 끊겨요. 에? 연락이 언제 끊기냐? 내가 녹화를 했다, 뭐 사진을 찍었다 이러면 요거를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 결제를 받는 자료로 써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연락이 돼요. 그때까지는 결과 보고서 낼 때까지 이놈들이. 근데 여기서 사기꾼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. 그날 실수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돈 받는데 굉장히 곤란하게 생겼다. 죄송합니다만 한 50만 원만 좀 깎아서 줘야 된다.
아니 어떻게 무슨 깎이는 거야. 근데 생각해 보면 내 실수가 아니야. 물론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실수 안 하려고 하면은 인력 5명 더 쓰면 돼요. 근데 그만큼에 나오는 금액이 아니잖아, 견적이. 그쵸?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실수는 뭐냐면,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뭐 이튿날에 제가 녹화 실수를 좀 했어요. 그 실수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녹화를 이중으로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것들이 내가 물어봤어요. 그 이튿날 혹시 PPT 녹화 있냐? 없다는 거야. 그럼 PPT 녹화 없으면 현장 녹화만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침 9시에 행사 시작인데 8시 반에 여기 PPT 있다고 들고 들어오는 거야. 그러면 이 PPT도 녹화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나중에 우리가 편집을 해서 주려면 거기부터 막 선 작업하고 이러면서 실수가 안 날 수가 없어요. 예?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걸 실수를 잡아가지고 당신 때문에 씨발 존나 큰일 났다. 좋댔다 우리. 그래가지고 막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한 달 지나고 이제 우리가 저희 결제 어떻게 됐나 이거를 못하게 막어 이놈들이 심리적으로. 근데 그런 심리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.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